요즘 뉴스 보면 원화 가치 하락 얘기에 정말 많이 나오죠? 네, 바로 그 원화 약세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환율 변화가 사실은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드는 아주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파도가 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밀려오는지 그 흐름을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죠. 원화 약세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돈,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면 됐는데 오늘은 1,400원을 줘야만 같은 1달러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웃는 쪽과 우는 쪽을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구한테는 정말 힘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볼 겁니다. 제일 먼저 기업들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어떻게 번지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지갑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뭘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도가 시작되는 곳으로 가보시죠. 바로 환율 변화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산 효과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는 개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수출 기업이 미국에서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환율이 1,200원일 땐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죠.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100만 달러가 무려 14억 원으로 둔갑합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을 더 벌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죠. 이게 바로 원화 약세일 때 수출 기업들이 미소를 짓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환산 효과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처럼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확 커집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달러로 사와야 하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동을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면 그 분위기는 아주 정직하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돌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원화가 약세일 때는 투자자들이 수출 기업들 돈 잘 벌겠구나 하고 몰려들면서 관련 주가는 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비용이 늘고 국내 소비가 줄어들 걸 걱정하는 내수 기업들의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시장에 아주 냉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데요.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 운영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환율 덕분에 매출만 쑥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부분이 거의 다 이익으로 잡히면서 주가에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채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화가 약해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현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자주 나타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은 언제나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이거든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달러의 이자가 높아지면 당연히 돈은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돈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첫 단계는 이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팔아서 더 매력적인 미국 달러 자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팔자는 물량이 쏟아지니까 한국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거대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 지갑 사정과 직접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꼭 사와야만 하는 것들, 특히 경제의 피와 같은 원유나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곡물 같은 것들의 가격표가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로 똑같다고 쳐요. 그런데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는 순간 우리가 원화로 내야 하는 돈은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느끼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환율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우리 생활 물가를 밀어올리게 되죠.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되는 소비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환율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통화랑 비용을 쓰는 통화가 뭔지, 즉 통화 익스포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 원자재 비중이 낮고 자체 기술력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 이런 환율 변동기에 훨씬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막으려고 환해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지를 많이 하면 안정적이지만 환율이 올랐을 때 얻는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내수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을 주며 금융시장 전체에는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을 가져오는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 환율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의 여러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파급 효과의 흐름을 따라와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숨겨진 기회와 리스크를 발견하셨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